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 다음 몇 분 동안 제가 알고 있는 비전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하고 스마트한 도시와 관련해서 유럽 리빙랩 네트워크의 여러 사례를 여러분과 공유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발표하는 가운데 시민 참여 과정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짧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컴퓨터 비전 센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140명 정도가 모여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컴퓨터 비전의 연구와 기술 이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현재 50개의 박사 논문이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주로 전 세계적인 이해관계자와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자율주행, 의료 영상, 물체 인식, 생체 인식, 얼굴 검출 인식 등과 관련된 기술에 또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건물에서는 컴퓨터에게 인간처럼 보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연구 및 역량 구축 분야에서 성공적이고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 외에도 강력한 수익원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 이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희 컴퓨터 비전 센터에서 부소장으로 일하면서 저는 컴퓨터 비전 이해 관계자의 생태계인 컴퓨터 비전 카탈란 얼라이언스를 정의하는 데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유관한 사항인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컴퓨터 비전이 스페인의 카탈로니아의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AI는 사실 가장 큰 경제적 성장과 부가가치를 가진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공지능에 대한 지역 전략 개발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컴퓨터 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정부를 통해서 국가 전략의 어떤 참고 또는 기준 도시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또한 라이브러리 리빙 랩의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이 공간은 사실 바르셀로나 대도시 지역의 공공도서관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기술이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 체험, 경험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탐구하고 있습니다. 혁신 프로세스에 대한 기술적 접근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변혁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변화입니다. 이러한 예로서는 라이브러리 리빙 랩이 사실상 이 지식 공유와 실험을 위한 공간에서 공공공간의 실제 역할을 변화시키는 실험 공간 네트워크인 비비오랩 프로그램의 창설로 이어졌다는 것을 봤을 때 이러한 변화라는 것은 사회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 공유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실험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라이브러리 리빙 랩이란 이런 프로젝트는 실제 시민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지방에 있는 230개 이상의 공공도서관의 책 저장소에서 시민 참여를 통해 열린 혁신을 위한 장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에 관련해서는 차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걸쳐서 저는 또는 유럽 리빙랩 네트워크인 엔롤의 의장으로서 선출되어서 매우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저희 기관, 저희 조직도 전 세계의 모든 회원 리빙랩을 지원하며 시민 중심의 다중 이해 관계자 혁신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식 교류, 역량 강화 활동, 그리고 공동 활동 프로젝트 파트너십을 또한 도모하고 실제 EU 정책에 영향을 미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저희 회원 리빙랩과 모든 리빙랩들을 또 홍보하고 있습니다. 엔롤의 어떤 인증 프로세스라는 것은 리빙랩 이니셔티브의 성숙도에 대한 인증을 제공하는 것이며 최고의 품질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470개 이상의 리빙랩에서 엔롤의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엔롤의 회원 리빙랩으로서 여러 리빙랩을 보유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많은 리빙랩들이 아시아 그리고 한국에서도 또한 실제 인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또 리빙 랩에 저희 엔롤과 함께 참여하고 있고 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세계적인 현상이 리빙랩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저희가 어떤 표준 또는 참고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태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저는 엔롤의 역할을 통해서 또 다른 주체들과 교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산이고요. 그래서 부산에 또한 리빙랩 부산 네트워크 IoT라는 맥락에서 참여했고 대구 창의도시 포럼 리빙랩 그리고 안산 화성 스마트 안전 리빙랩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한국지역정보연구원과 함께도 MOU를 체결했고요. 엔롤에서는 그리고 또 서울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전자정보통신 네트워크 이고도 저희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국의 다양한 어떤 행사와 활동에서 또 다음과 같은 기관과 협력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등 여러 기관과 함께 협력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한국과 유럽의 비전이 함께 교류하고 있고 또 프로세스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특히나 시민 참여 구성 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실 리빙랩이라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이 혁신에 관련된 것입니다. 개방적 혁신 생태계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엔롤에서는 사실 디지털 혁신 중에서도 이 시민이 변화의 요인이 아니라 변화의 주체로서 시민 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중 이해 관계자 접근 방식은 학계, 정부, 산업, 시민이 일종의 사중 나선 구조로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 내에서 지속 가능성 또는 개발의 구성 요소가 있고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으로 저희가 다중 나선 접근 방식을 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리빙랩들이 함께하는 여러 가지 주체가 함께하는 공통 기능의 리빙랩을 저희가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병원이나 공공도서관 참여하는 그런 부분, 둘째는 실제 환경, 실제 구현을 위한 핵심적인 적극적 사용자 참여, 그리고 다음으로는 다중이해 관계자 참여를 통해서 혁신 프로세스 내에서 사중 나선 구조의 통합을 이용하는 것이고 또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중적 접근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교차 수정을 하고 또 발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또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책임이 분산되어서 공동의 어떤 창업 또는 창작 과정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요소들은 각각의 프로젝트에서 가중치가 다르고 또 결국 하나 또는 여러 차원에서 강력한 어떤 주력점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이 구조는 리빙랩에 대한 첫 번째 접근 방식으로 통해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변혁입니다. 디지털 변혁은 사실 산업의 어떤 변혁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변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제공하는 연결성이라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인간 지식의 잠재적인 보편적인 액세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동안 기관 간의 경계가 흐려지고 또 새로운 일자리가 나타나고 또 어떤 일자리는 사라지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속도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기관들의 민첩한 대응을 요구하는데요. 저희 OLLD 제네바에서 있었던 행사에서 바로 유엔의 사무부총장이신 미카엘 몰러는 바로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한 기관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이에 대해서 정말로 동의합니다. 이것은 리빙랩의 다중 이해 관계자 접근 방식에서 사용자 중심 그리고 시민 중심 그리고 인간 관점에 있다라는 것, 그 의미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제 혁신과 사회적 변화가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엔롤에서는 저희는 효과적인 구성원을 주도하고 또 외부에 개방된 저희 5개에 해당되는 실행 중심의 태스크포스 즉을 개발해서 실행 관점에서 실제 도전에 초점을 맞추고 또 혁신을 더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로서의 리빙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실행 중심의 태스크 보스로서 사회혁신과 디지털 관리, AI의 사회적 영향, 건강과 웰빙, 그리고 에너지와 환경, 농촌 리빙랩 이런 5가지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추가 슬라이드에서 시민 참여 구성 요소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 5가지 차원의 어떤 활동이 이루어질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사회혁신 및 디지털 권리에 대한 실행 중심의 과제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것은 혁신적 네트워크의 협업을 촉진해서 저희 사회적 문제, 예를 들면 주택, 보건, 기술, 교육 등을 민중 차원에서 또 지역별로 다르며 이를 통해 로컬부터 유럽, 글로벌까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브리스톨의 동료들, 영국의 브리스톨 동료들이 아주 저렴한 경제적인 주택 분야에서 혁신 활동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심오한 디지털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는 이미 우리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고 그 이유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디지털 시민권 리빙랩의 경우에는 디지털 권리에 대한 차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스크 지방에서 또 그리스 동료들은 게임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회는 사회 혁신을 도시 과제로 이해하고 리빙랩을 명시적 개발 도구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리빙랩의 한 예는 스페인의 클라바토리 카탈로니아 서드가 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드 기술을 보완하는 소셜 기술 계층 설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드 기술이라 하면 5G, IoT, AI가 되겠죠. 이 경우에 이러한 소셜 기술은 하나의 특정 과제를 중심으로 지역의 여러 리빙랩을 상호 연결할 수 있는 리빙랩 방법 및 도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나 학계나 시민, 기업 이런 모든 구성원인 지역이 공통의 도전 과제에 기여하고 이는 마치 사회혁신의 분산 인프라로서 작동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정 사례의 경우 사회적 도전이 사회 경제적 조직의 변화나 변혁을 이끌게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새로운 그린 수소 에너지원의 맥락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 혁신을 에너지 및 환경과 연결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태스크포스의 횡단성의 요소가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제한된 혁신 프로세스가 새로운 산업 발전뿐 아니라 모든 생태계와 체계적인 사회 변화의 요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AI는 어디에나 있죠. 우리 삶의 모든 곳에 있지만 사실 이걸 어떻게 적절히 사용하느냐 이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AI를 제작하고 또 사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 영향, 예를 들면 일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동성 이런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이해하려면 저희에겐 규제 샌드박스가 필요합니다. 브뤼셀과 대만에는 2개의 허브와 바르셀로나의 라이브러리 네트워크는 리빙랩을 일종의 테스트 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AI를 정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여기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토론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2019년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는 이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우리가 도시에서 원하는 AI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패널이 있었습니다. 이 옛날의 실행 중심 태스크포스의 맥락에서 저희 스페인의 바달로나에는 에피카랩에서는 동료들이 공연 예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기술이 시민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고 또 실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사실 AI가 제시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있는데요. 또 저희 그리스의 데살로니카에 있는 동료들은 자율주행차의 새로운 도구를 어떻게 도시에 구현하고 또 그러한 모빌리티 실무 그룹을 또한 리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시에서 누릴 이동성 유형에 엄청난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것은 모든 시민에게 정말 시작점부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체계적 변화의 또 다른 예로서 기술이 사람들의 문화적 체험, 경험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를 탐구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의 라이브러리 리빙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공공공간이라는 역할, 이 라이브러리라는 공간의 역할은 사실 책 저장소인데요. 단지 지식을 수집하고 교환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의견을 공유하고 지식을
소유 공유하고 또 혁신적인 어떤 실행을 개발할 수 있는 곳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증에 참여한 사람들은 실제 시민과학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민과학자가 되는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시민과학자, 시리즌 사이언스라는 것은 사실 연구 및 혁신 활동에 대한 시민 참여를 위한 훌륭한 수단으로서 이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 한 해 동안 저희는 저희 사회 복원력이라는 측면, 건강과 웰빙 측면에서 복원력 있는 사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절감했습니다. 여기서 주된 아이디어는 환자가 아니라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어떤 보편적 의료 시스템이라는 것은 질병의 치료뿐 아니라 어떤 건강한 삶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녕을 지원해 줘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자와 환자 가족의 역할이 굉장히 유의미하고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보편적 의료 시스템의 공동 조성을 이들이 함께함으로써 어떤 역할을 구성체 내에서 역할도 재정하고 또 책임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실버 이코노미라는 이러한 고령화 시대의 경제 체제가 열리면서 시스템의 글로벌 전환을 위한 기반이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스페인의 국가적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리빙랩의 4가지 완전한 다른 접근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카탈로니아의 헬스케어 리빙랩이 있는데요. 이것은 신생기업,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장소로서 헬스 시스템, 보건 제도를 제공하고 있고 이 혁신을 테스트하고 배포할 수 있는 장소로서 병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랩스우드 리빙랩 같은 경우에는 이 갈리시아에는 제 고향인데요. 이곳에서는 지역 보건 서비스가 추진하는 이 지역 내에 민간 공공 조달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사하고 탐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모두 개방형 혁신 환경에서 시민을 위한 혁신적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또 시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리시 카시아 리빙 랩은요. 이것은 바르셀로나 북쪽에서 개발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모든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들의 어떤 사회적 포용 그리고 웰빙 이런 것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증거 기반 결정의 강력한 구성 요소를 통해서 에이즈 환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연구 같은 경우에는 영향력 있는 어떤 앞으로 혁신의 어떤 씨앗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팜플로나 같은 경우에 팜플로나의 아데센 같은 경우에는 또한 치료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으로서 뇌 손상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공동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로라든가 서비스나 프로세스 등 이런 관련된 것에 대한 증거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정부와 함께 민간이 통합되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사례를 보시면 아주 리빙랩의 접근법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접근성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해 관계자가 가지고 있는 주요 목표에 따라서 다양한 차원으로 리빙랩이 또한 응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 도시는요. 농촌이란 요소 없이는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자연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구성 요소로서 농촌이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먹는 음식의 주요 원천 중 하나도 농촌 지역이죠. 저희는 현재 2가지 관점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농촌 지역 시민을 위한 디지털 역량 구축 그리고 농식품 수명 주기를 위한 리빙랩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희 스페인 안달루시아에 있는 저희 동료들은 인터넷 액세스 포인트 네트워크를 공용 인프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건물들이 연결되어서 공용 인프라로 농촌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 시민들이 공식 또는 비공식 교육을 통해서 디지털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경제적 역동성의 주체의 역할을 했던 농민들을 지역 혁신의 주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실제 혁신적 실행을 개발하도록 돕고 또 혁신 관련 공공보조금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농촌 지역에 연결된 생태계가 탄생되었습니다. 이 생태계를 통해서 공통의 혁신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또 반면에 저 세르비아에 있는 저희 동료들은 정밀 기술 농업의 개념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엔놀은 이제 올레디라고 부르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업무, 이 태스크, 과제를 이끌고 있는데요. 이것은 유럽위원회가 어떻게 리빙랩에 제공하는 어떤 정성적인 어떤 도약,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컨셉화해서 제공할 수 있는지, 특히나 비도시 지역, 즉 농촌 지역의 시민들을 또한 식품 생산과 연계해서 저희가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모든 부분을 해서 큰 도약과 혁신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시티는 사실 에너지의 어떤 한 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에너지 생성 및 소비의 모든 차원을 이해하는 에너지라는 한 축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 에너지와 환경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위스에 있는 동료들은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요. 이것은 리빙랩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에 대한 새로운 습관을 공동 창조하고 또 그에 관련해서 적합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리빙랩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데요. Innovate for Cities라는 것은 도시 중심의 연구 및 혁신 이니셔티브로서 중요한 데이터, 혁신, 기술 격차를 해결하여 도시들이 빠르고 좀 더 야심찬 기후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도시들, 그리고 도시 네트워크, 그리고 과학자, 그리고 연구기관, 그리고 주요 민간 부문 기관이 함께 공동으로 개발하는 이니셔티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도시에서 기후 행동을 유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역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행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행동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훈련, 교육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제공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엔롤은 지난 몇 년 동안 러닝랩, 학습 랩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1년 내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요.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들과 또 외부 참여자들을 초대해서 학습 곡선을 늘리며 그래서 역량 강화, 행동 변화를 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 변화라는 것은 사실 적절한 어떤 역량이 통합되었을 때만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량 강화에 투자를 강력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도시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현역적 노력을 위해서 많은 방법과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법과 도구 외에도 성공적으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올바른 스킬을 가지고 또 신뢰도 받을 수 있고 또 그리고 거버넌스도 올바로 이해하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정말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의 지도자 또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사람들은 역량 교육을 통해서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육성할 수 있습니다. 엔롤에서는 저희는 이러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전체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리빙랩 커뮤니티 멤버들은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신규 리빙랩과도 공유하고 있고 또 학계나 또는 공공기관과도 그러한 경험을 공유합니다. 역량 구축은 혁신 주도의 성장과 또 긍정적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리빙랩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저희 엔롤의 웹사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아주 종합적인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학습 자료라든가 도구라든가 또는 관련된 연구 논문 그리고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저희 홈페이지에 담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매년 엔놀에서는 디지털 리빙랩 데이즈라는 디지털 리빙랩 주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저희 리빙랩 구성체와 또 외부 당사자들이 함께 초대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가 하는 이러한 디지털 리빙랩 주간 2021년 9월 두 번째 주에 저희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이 리빙랩 주간을 실행할 예정이니 여러분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비전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다른 기관들과 함께 공동 창작물로 구성한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유럽의 혁신을 위한 매니페스토 선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고요. 이러한 매니페스토, 저희의 혁신을 위한 매니페스토를 고수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견해와 실행 제안을 통합하는 라이브 문서, 즉 글이 아니라 실제 실행으로 옮겨진 상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죠. 특히 사회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저희와 함께 또한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또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